그럼 첫 번째는 좀 운동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골다공증 예방이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이 골다공증에 대한 거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그 근감소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을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칼슘제랑 비타민제만 먹어서는 기저에 그 뼈가 이제 골감소증이 시작이 되시거나 네. 뼈가 이렇게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게 빠져나가는 걸 잘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저 같은 몸매, 저 같은 몸매는 이렇게 뼈가 약하고 또 커피 좋아하고 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근력이 많이 붙은 그런 몸매는 아닌 이런 일반적인 한국 여성의 체형에서는 네. 그냥 놔두면은 폐경 이후에는 거의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옵니다. 그렇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아주 잘 먹더라도 운동을 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르몬 그 치료를 폐경을 하고 나면 하는 거를 웬만하면 권유를 드립니다.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물론 유방암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는 해요. 네. 그런데 유방암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만 관리해서 안 걸리면 되거든요. 그때까지 뼈와 근육을 좀 더 잘 유지를 시켜주는데 가장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호르몬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타민 D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햇볕을 잘 쬐는 거, 그리고 칼슘이 있는 칼슘제를 복용하거나 칼슘이 많은 성분들을 먹는 거, 물론 그리고 달고 짠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식습관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비타민 D와 칼슘을 좀 복용하면서 또 근력 운동도 게을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골다공증이 내 일이 아닌 것 같고 네네. 되게 먼 일 같이 느껴지는데 이 뼈가 약해지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폐경이 되고 나면 그냥 선풍기 같은 거를 옮기다가도 이렇게 그 뼈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잠깐 보통 때 이렇게 걷다가 잠깐 미끄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에 젊고 근육이 탄탄하다면 잘 받쳐줬을 것이 확 넘어지면서 이제 요 고관절이 만약에 금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침상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뼈가 안 붙으면 침상 생활 하기 시작해서 걷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제 굉장히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게 그죠, 되거든요. 그죠. 맞아요. 다시 일어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이 골감소증은 되기 전에 네.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방암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를 해서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호르몬 치료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과 칼슘과 비타민제, 비타민 D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뼈가 이제 약해지시는 분들은 한 50, 60이 됐을 때 의자에서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도 뼈에 금이 갈 수 있어요. 발목에 금이. 그 정도로 뼈가 금이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 설마 내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렇게 나는 운동도 많이 했고 건강한 체력이라서 괜찮을 거야 했던 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 근육이 감소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특히 유산소 운동 많이 하셔서 근육이 같이 없어지는 분들, 단백질 섭취가 줄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마시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뼈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 정도. 만약에 이제 수면 장애까지 있으시면 한 일주일에 한두 잔으로 좀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아까 말씀 나왔지만 반드시 낙상을 피하기가 세 번째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골다공증하고 연결되는데 특히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나이가 젊을 땐 미끄러져도 근력이 딱 받쳐주니까 하면서 다시 일어날 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슬리퍼 집에 어머니들 계시면 혼자 계시거나 하실 때 그 슬리퍼를 미끄럽지 않은 걸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그 목욕탕의 뽁뽁이 같이 네네. 미끄럽지 않은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간이나 손잡이 같은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걸로 바꿔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낙상까지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네 번째가 면역력을 높이고 예방접종 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에 대한 개념과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면역력을 좀 높이는 거는 우선 기본적인 운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이제 멀티비타민 같은 비타민들을 잘 챙겨 드시는 것, 또 과일,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잘 섭취하시는 것들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네. 60세 이상 고령군이 되면은 독감 예방 접종을 반드시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산모분들 같은 경우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으시고 그 MMR 접종을 이 보통 10년 주기만으로 이렇게 부스터를 하는데 네. 그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고 또 하나 꼭 맞으시길 추천드리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은 젊은 사람들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올라오는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쪽으로, 피부 라인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후유증도 심합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꼭 맞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대상포진 그 주사랑 그리고 네. 60세 이상이 꼭 맞아야 하는 예방 접종. 네. 또 파상풍도 있네요. 네, 그렇죠. 파상풍. 그게 네. 이제 10년마다 우리도 맞았는데요. 그게 효과가 보통 10년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이 드시면 또 한 번씩 더 맞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대상포진이 노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진행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통증이나 이런 것에 좀 예민한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근육이 좀 아팠으니까 원래 네. 좀 쑤시던 데가 오늘 조금 더 쑤시나 비 오려고 좀 더 쑤시나 네. 하시면서 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어디가 좀 많이 쑤시는 것 같다. 이럴 네. 때는 병원을 한번 생각보다 이 통증의 둔감도가 떨어져서 상태가 심할 때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이 될수록. 젊은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엄청 통증에 민감해서 빨리 병원을 가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통증에 둔감해지면서 그게 좀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노화 방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이제 노화 방지할 때 그 우선은 기본적으로 요즘 이렇게 그 양을 좀 작게 먹는 소식, 네. 소식이 이제 노화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소식을 한다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안 돼요. 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은 유지를 하시거나 오히려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끼니마다 달걀 2개씩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죠. 그러면은 그게 하루에 6개 정도의 달걀인데 그렇게 이제 달걀을 많이 먹으면 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노른자는 좀 마지막에 2개는 빼고 드신다던가 그런데 내가 맨날 달걀만 먹기가 힘들면 달걀 2개 정도의 단백질을 끼니마다 챙겨 드셔야 돼요. 달걀 2개면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닭가슴살이라든지 손바닥만한 돼지고기, 소고기, 네. 생선이라든지 이런 단백질을 항상 끼니마다 챙겨 드셔야지 그 근육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같은 걸 먹으면 근육이 그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노화에서 가장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당입니다. 당. 예, 그러니까 정제당입니다. 그래서 그 빵이라든지 초콜릿, 과자 같이 정제당 아니면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런 걸로 만들어진 음식들이 인슐린을 갑자기 많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켜서 노화를 굉장히 가속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대신에 통밀로 된 음식들, 그 다음에 같은 당이라도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단맛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주시고 또 이제 신선한 야채라든지 과일로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 많은 항산화제를 막 먹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 약을 먹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거나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오메가3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멀티비타민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호르몬 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노화를 좀 늦출 수 있을까?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고,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호르몬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약입니다. 네. 우리가 2002년도에 한 20년 전이죠. 2002년도 WHI라고 하는 곳에 휘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호르몬 약을 계속 먹이는 군과 먹지 네. 않는 군을 비교를 해본 거죠. 그런데 되게 먹으니까 좋다라는 설들이 계속 나오다가 이 연구에서 호르몬을 계속 먹인 군한테 유방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더라. 그런 이제 보고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중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의사들도 이제 호르몬을 다 중단을 하고 큰일이 난 것처럼 교과서에도 이렇게 등재가 되고 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그걸 뒤집지는 못하거든요. 먹은 군에서 확실히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건 맞지만 우리가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실험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돼. 우선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 자체가 나이가 너무 많았어. 유방암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좀 더 많았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 수집하는 사람들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요즘은 이제 뭐든 산부인과 학회에서든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옛날에는 한번 그렇게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호르몬 치료는 안 하는 게 좋아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래도 호르몬 치료는 무조건 하는 게 좋아. 호르몬 치료가 훨씬 유리한 게 많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쓸 때 저울질을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감소되고 뼈가 부러지고 그다음 노화의 퀄리티가 떨어져서 오래 사느니 그거를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계속 검진 잘 하면서 그거를 벌써 50이면은 폐경인데 네. 앞으로 살 날이 50년인데 그때 최소한 70, 80일 때 우리가 운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여행도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호르몬 약을 먹는 게 훨씬 나아. 네네. 그게 국가적으로도 돈 드는 것도 훨씬 적어라는 게 이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르몬 약을 먹었을 때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스크린 검사를 계속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면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또 대신에 내가 뭐 유방암 환자라거나 네. 아니면 호르몬을 쓰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진보적이신 분들은 유방암 환자라도 환자에 따라서는 호르몬 치료를 좀 해볼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유방암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면 대체 요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네요. 이제 뭔가 호르몬 치료하면은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좀 내 삶의 퀄리티, 앞으로의 남은 50대를 또 잘 보내고 싶다면 네. 또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갱년기 들기 시작하면 이제 태반 주사 이런 거 많이 맞으시고 뭐 석류라든지 네. 뭐 이런 여성에 좋다라고 하는 에스트로겐이 섞여 있는 영양 보조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섭취를 하시는데요. 그런 걸 먹는 게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또 그런 에스트로겐들은 이렇게 좀 용량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어떤 날 먹은 건 용량이 좀 높고 어떤 걸 먹은 건 용량이 좀 적고 하면서 에스트로겐으로 자궁 내막이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하면서 살짝 두꺼워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질출혈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생리가 끝났었는데 질출혈이 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질출혈이 있으면 괜히 또 필요 없는 조직 검사라든지 검사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호르몬 약을 그냥 드세요. 그렇게 증상이 심하시면 막 얼굴 붉어지고 네. 식은땀 나고 여러 가지 관절도 아프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 분들이 호르몬 약은 되게 싸요. 보험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좋다고 하는 약들은 좀 비싸거든요. 그럼 비싼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떤 약을 국민들한테 보험이 되게 주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건강하고 우리도 그 국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가장 적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막 해본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른 약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들은 제조하는데도 정말 뭐 요즘은 1조 정도의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수천억의 돈이 들고 수십 년간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테스트를 마친 약들이기 때문에 네. 장기간 복용하는 데는 이미 문제가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된 약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스크린 검사를 하고 당신 먹어도 됩니다라고 네. 합격을 한 경우는 좀 저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폐경을 하며 호르몬 치료를 할 생각이고요. 네. 이 오늘 책을 추천해주신 그 저자분처럼 50대에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뒤 40년간의 경력을 쌓아오신 이분의 책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해주신 5가지의 핵심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 마인드셋도 참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가 더 넘어갈 텐데 네. 천천히 네. 아름답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노영동에 위치한 로즈앤의원 박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